최근에 게임 업계에서 이제 사건이 나왔죠. 이번에도 뭐 뻑가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고, 뭐 어떤 뉴스 채널에서 여기 경찰 자료를 쓰는데 여기 냄저라고 써 있어서 이제 뭐 요거부터 시작해서, 이 냄저는 별거 아니고요. 이제 특정 이제 여성 사이트들에서 남성을 좀 이게 비하하는 단어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나온 냄저라는 단어고요. 잠깐 상식으로 알려드리려면, 남자라는 단어가 전부 다 열려있는 발음이라 긍정적으로 들리고, 여자라는 발음은 닫혀있는 발음이라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이것조차도 남녀 차별이다. 그러니까 남자도 냄저라고 닫는 발음으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냄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이제 성평등이 해결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더 갈라치기가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이 손 모양이 많이 유명하죠. 이제 한국 남자들의 신체 부위 중 한 군데의 크기가 6.9cm다. 그래서 이제 이 손 모양을 하는 게 한국 남자들을 이제 좀 비하하고 비난하는 뭐 그런 걸로 유명한데, 뭐 이런 뭐 애니메이션, 이런 작화 뭐 애니메이션 만드는 이런 회사에서 알고 봤더니 그동안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한테 이제 납품했던 영상들에 이런 손 모양을 몰래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나왔으면은 우리가 이미 알았겠죠. 근데 여태까지 몰랐다가 이번에 한 방에 이게 되게 터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1초도 아니고 막 한 프레임씩 넣은 거야. 저걸 한 프레임이면은 24분의 1초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이런 걸 넣으면서 되게 뭐 즐거운가 봐. 난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사실. 그래서 뭐 방금 그 그림을 뭐 이렇게 책임졌던 거, 뭐 팀장 뭐 급이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옛날에 썼던 게 밥 먹듯이 빼미 하기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 걸 했나 봐 옛날에. 해가지고 뭐 이분 거 이렇게 뭐 보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두 개 나왔는데 뭐 이러면은 또 한남들 긁혔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봐도 너무 많긴 해요. 예. 이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야 누가 이거 주사위를 이러고 던지는 사람이 어딨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거 봐봐, 누가 손을 이렇게 해. 손나노 에? 어이 고조 사토르 다메다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 일반론적으로. 고조는 크다고 네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여기 보시면은 한 프레임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극정성이냐면, 이걸 넣기 위해서 이 그림을 따로 그려서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나만 알고 있는 다빈치 코드처럼. 그래서 이 사태가 터져가지고 넥슨은 일요일 새벽 3시에 전 직원을 소집해서 20시간 동안 대응 업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한 명 때문에 넥슨이라는 꽤 큰 회사의 전 직원이 일요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20시간 동안 대응 업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이 아마 이제 새벽 3시에 이게 여기 길이 막히고 있다 이건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이게 말이 되냐고. 게임 업계 이제 대표님 이제 철저하게 대응을 하겠다 뭐 이렇게 생방송으로 바로 찍어서 올린 분도 계시고, 이거는 지금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소비자가 불편한 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심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냐는 거고, 이건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다가가야 할 문제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유튜버예요. 제가 가진 사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 마음껏 넣어도 됩니다. 왜냐면 망해도 내가 망해. 근데 아까 그 사람은 일개 직원이잖아. 일개 직원이 우리 회사가 어느 대형 기업으로부터 받은 업무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신으로 남들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몰래 무언가를 쳐 넣었다가 그게 빠꾸를 먹게 되면 이 회사가 망하잖아요. 이걸 왜 하냐고 대체. 아니 나는 그분이 어떤 사상을 가졌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 뭐 아까 점심에 어디 나가서 국밥 한 그릇 때리고 왔는데 그 국밥 말아주신 이모님이 어떤 사상 가졌는지 관심 있으세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모님이 국밥을 이러고 가져와서 맛있게 먹었 한남 이러면서 내려놓으면은 그땐 문제가 되는 거야. 왜 티를 내냐고. 국밥을 이렇게 들고 온다고 생각해봐. 아니 리버스로 이렇게 들고 오든. 왜 남의 사업을 망치냐 이거야. 나도 어느 한 사업장의 업주로서 그게 너무 화가 나. 아니 네 친구들 만났을 때 하는 거는 내 알바가 아니야. 알아서 하세요 그냥. 집에 가서 뭐 어디 인터넷으로 뭐 커뮤니티 같은 거 할 때 막 그런 거 쓰고 놀았어.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건 네 인생이지. 그걸 내가 참견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왜 네 사업장이 아닌 남의 사업장에서 그걸 하냐 이거야. 근데
되게 우연찮게 최근에 또 뻑가에 나왔던 게 바로 전날 이게 올라와. 숏컷을 했다는 이유로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바로 다음날 불이익을 받는 이유가 딱 올라와 버렸잖아. 일을 하는데 자꾸 자기 사상을 집어쳐 넣어가지고 회사가 힘들어진 사례가 이제 많이 쌓였잖아. 그럼 회사는 학습을 하겠지. 아, 저쪽 분들 뽑으면은 리스크가 있네. 근데 왜 뽑아야 돼 대체? 올해 12월 최고 볼거리 입시 시즌 전에 터진 사건으로 인한 여대들 입결 떡락이 어디까지인가? 메타인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분들이 현재 20대에서 30대 여성분들이잖아. 그러면 지금 10대 여성들은 그녀들을 동조하고 언니, 선배들 선닦길, 선배가 닦아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갈까? 제 생각에는 전혀 아니죠. 마치 지금 남성들이 요즘 2대 남들하고 40대 이상 남성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여성들도 어느 세대가 나뉘어서 갈등이 시작되겠죠. 지금 20, 30대 언니 아들이 군캉스 막 나발을 불어댄 통에 지금 10대 여성들은 군대에 갈지도 모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친구들 중에서 메타인지가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언니 아들 힘내 이러고 있을 거야. 근데 당장 지가 19살 됐는데 갑자기 저 신체 검사를 받으러 오래. 21살에 입영 통지서가 와. 그때 돼서야 언니들이 조져놨구나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외국인 분들한테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일단 저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막노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하면서 동남아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조선족 형제들도 많이 만나고 하면서 그분들 되게 순진하고 일 잘하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전 나쁜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동남아 조선 이런 분들 중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방을 이제 외국인 친구들한테 맡기는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일 거고 미국조차도 아놀드 같은 사람들이 외국인 출신이기 때문에 대선을 못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건 좀 어려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족 그분들이 우리나라 군대를 메인으로 이끌고 있다면은 통신보안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잘 못 들었지 말입니다. 김병자님 2시부터 4시 근무드래요. 이건 약간 이상하긴 해. 지금 남성 징병률이 막 99%인가 그래. 아니 진짜 가면 안 되는 친구들이 가고 그래요. 그거는 근데 진짜 안 되는 거고 내가 봤을 때 조만간 사고 터져. 저는 감히 예상을 하건대 몇 년 안에 군대에서 좀 큰 문제가 터질 거고 그걸로 인해서 여성 징병제가 확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완전 헬이 펼쳐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여성 징병제는 행정병, 취사병 같은 거를 여성으로 이제 전부 교체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또 많이 터지겠죠. 저만 해도 제가 행정병이었어요. 그 일반 육군 병사들이 밖에서 훈련하고 예비군 통솔하고 막 한여름에 땡볕 밑에서 막 그러고 있으면은 저는 3층 사무실에서 선풍기 쐬면서 아우 선풍기 회전하니까 4초에 한 번 시원해지네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거를 밖에 있는 병사들이 보고 있으면 때려 죽이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밖에서 뒹구르고 있는 게 전원 남자고 안에서 선풍기 에어컨 쐬면서 타자 치는 게 전원 여자다.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여자라고 행정만 시키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자들한테도 일반 군인의 업무를 다 시킨다고 칩시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업무 1위가 경계근무죠. 경계근무는 그렇다고 칠게요. 뭐 뽀시락 소리 나면은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거북선 거북선 뭐 이렇게라도 선다고 쳐. 더 문제가 뭐냐면은 예비군이에요. 예비군 통솔을 여성분들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배님들 총기는 여기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님 총 거기 놓지 마시고 여기 반납 이렇게 되면은 야 이게 말을 듣겠냐고 예비군들이. 예비군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군대 높으신 분들이 여성 징병제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이 그냥 면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힘든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힘들어요. 여성 징병은. 근데 지금 이제 언니들이 힘을 내주면은 10대 초중반 친구들은 진짜 군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기 총기 분해 결합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는데 그럼 당연히 조교가 와서 총기 분해를 왜 못하고 있습니까? 총기 분해 왜 안 합니까? 내 일 때문에 잘 안 돼요. 뭐 이럴 거냐고. 큐빅 박았어요 할 거냐고. 그러니까 저는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운동을 저도 지지합니다. 저 또한 지지합니다. 근데 지금 자살골을 너무 많이 넣고 있어.
그냥 커뮤니티 하면서 나 재밌자고 막 쓰고 동조하고 막 추천 누르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오히려 여성분들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된다니까요. 이제 요런 사건 중에 뭐 비슷하진 않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유튜브에도 영상으로 올렸다가 꽤 반응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여성 남성 스포츠 연봉 동일하게, 이게 그 유명한 이퀄 플레이 이퀄 페이 그 사건입니다.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 중에 한 명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자기도 똑같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는데 자기는 메시하고 돈을 똑같이 못 받는다. 메시가 남자 축구 선수 중에서 세계 1등인 것처럼 나도 여자 축구 선수 세계 1등인데 나하고 메시는 연봉이 왜 100배 차이가 나냐 이러면서 그게 심지어 백악관에서 연설까지 해요. equal play, equal pay. 똑같은 플레이를 하면 똑같은 돈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것 때문에 되게 난리가 났었죠. 물론 이거를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들 수 있는 논리가 뭐 수도 없이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 축구 국가대표는 남성 중학생 대표한테도 집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국가대표도 아니고 유소년 국가대표한테도 져요. 실제로 그 미국 축구 국가대표 팀이 15세 대표팀하고 붙어가지고 7대 떡으로 집니다. 7떡이에요, 7떡. 여자 프로 축구 선수들이 이길 수 있는 거는 남자 초등학교까지. 중학생도 못 이겨요. 그리고 뭐 네이마르하고 어린 여성 선수들, 그 다음에 성인 여성 프로 선수들,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냥 네이마르 혼자서 그냥 뭐 그건 뭐 우리가 가도 마찬가지긴 한데 전 솔직히 네이마르랑 하면은 뒤통수는 한 대 때릴 수 있긴 해요. 네이마르는 이발 맞으면 안 아파? 이러면서 한 대 때릴 것 같긴 해. 근데 여성분들은 아예 만질 수도 없어요. 팬텀 드립을 해버려. 그럼 예를 들어서 메시를 우리 팀에 데리고 있는 효과가 1년에 1000억이야. 그러면 메시한테 800억 연봉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자 선수를 데리고 있으면은 우리 팀의 이득이 1억이야. 근데 어떻게 800억을 줘? 아니 매출을 내야 돈을 줄 거 아니야. 이게 최근에 NBA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많은 NBA 팬들이 싫어하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총대를 메고 한 소리를 합니다. 어떤 여자 농구 선수가 자기는 돈을 더 받아야 된다. 나는 너네 막 100분의 1도 못 받는다. 좀 더 받아야 된다 이래. 근데 NBA의 실상을 아는 분들은 이 얘기를 하는 그 여자 선수를 곱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WNBA, 여자 NBA 리그는 만년 적자고요. 그래서 NBA 남성팀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그걸 대신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걔네들이 받는 연봉 자체가 NBA에서 나오는 게 일부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돈을 더 달라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열심히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WNBA 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체중 관리 안 된 선수들 진짜 너무 많고요. 골밑슛도 제대로 못 넣는 선수들도 진짜 많고요. 그냥 애초에 실력 자체가 엄청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키 커서 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여잔데 키가 190 몇으로 태어나? 그러면 그냥 WNBA 도전을 해보는 거야. 제 생각에 우리나라 그냥 웬만한 농구 동호인 남자팀이랑 해도 질 것 같아요. 진짜 못해요. 장난 안 치고. 아무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이 얘기를 하죠. 너네는 그냥 못한다. 난 잘해서 돈 많이 받는 거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되게 놀랍겠지만 모든 리그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럽 축구 뭐 EPL, 세리 A, 분데스리가, 라리가 요런 데에 여성이 뛰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NBA도 여성이 뛰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잘하면 뛸 수 있어요. 단지 거기서 뛸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여성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가 받는 연봉이 꼬아? 그러면 네가 EPL 가면 돼요. 라리가를 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로 들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심지어 그 영화는 개가, 우리 흑구 같은 개가 프로 축구 선수가 됩니다. 왜냐면 남자 인간만 뛰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 그냥 축구 잘하는 새끼는 뛰면 돼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서 이제 시골에 이제 개가 있어요. 보더콜리 같은 애가 있어. 얘가 이제 양 몰고 놀아. 너무 잘 몰아. 근데 이 새끼 잘하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애들이 이제 축구를 하는데 걔가 갑자기 와가지고 공을 뺏어가지고 막 몰고 가지고 골을 넣고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아우 기특하다 이러면서 이제 소고기국 주고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가지고 그 동네 그 리그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축구 보면서 이제 걔한테 이게 축구라는 거야. 사커 풋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걔가 갑자기 뛰쳐나가서 목줄을 안 했어. 이 새끼 벌금 물어야 돼. 5만원. 걔가 갑자기 뛰쳐나가가지고 또 공을 뺏어가지고 막 공을 몰고 막 골을 넣어버린겨. 이거를 이제 프로팀 꼴찌팀 감독이 그거를 우연히 유튜브 쇼츠 보다가 보고 이 새끼 뭐지? 이거 우리 공격수보다 결정력이 좋네? 이러고 시골로 찾아가서 이 개를 우리 팀에 넣고 싶다. 그러니까 주인이 안 된다고. 얘 양 물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연봉은 우리 앙리그가 최저 연봉도 10억이 넘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계약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그 감독이 우리 새로운 공격수를 뽑았습니다. 기자회견을 해. 어딨죠? 밑을 보시죠. 예, 우리 새로운 공격수 넘버 9 보더 콜리. 그래서 난리가 났죠. 뉴스랑 이게 되냐 말이 되냐 이러는데 이제 감독이 다 스터디를 해왔어. 규정집을 존내 두꺼운 거를 싹 읽어봤는데 걔는 못 뛴다는 규정이 없어. 그래서 뛰고 헤딩골도 넣고 해요. 정확하게는 주댕이로. 아무튼 뭐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자 축구 선수 중에 메시처럼 돈을 받고 싶으면 빅리그를 가면 돼요. 손흥민이 갔던 것처럼 EPL을 가면 돼.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지방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어떤 회계 담당하는 분이 왜 나는 삼성전자 회계 담당하고 연봉이 다름?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네가 삼성전자 가서 면접을 봐. 떨어지겠지만. 여자가 프리미어리그 뛰면 상품성이 엄청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인 미셸 위라는 골프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의 피지컬이 굉장했습니다. 미셸 리가 왜 유명했냐면 여자 골프 선수로서 사실 세계 랭킹 1등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박세리 선수가 더 좋은 선수였던 걸로 알고 있어. 근데 남자 대회를 뛰었어요. 정확하게는 PGA를 뛰었죠. LPGA는 여자만 참가 가능한 거고 PGA는 아무나 나가면 돼요. 골프 잘 친 새끼는 다 나가면 돼. 미셸 리가 그래서 PGA를 뛰었어요. 실제로. 물론 대부분 컷오프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고 그래서 나이키 스폰도 받고 성적은 잘 나오지 않으셨지만 이게 스폰비로 돈도 꽤 많이 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셸 리를 욕하는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어디 여자 주제에 PGA를 이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죠. 스포츠에서. 그러니까 남자 선수만큼 돈을 받고 싶으면은 더 잘하는 리그에, 더 돈을 많이 주는 리그에, 더 실력이 뛰어난 리그에 뛰면 돼요. 미셸 리처럼. 지가 안 뛰었잖아. 그럼 여자는 왜 PGA 리그를 못 뛸까? 여자들도 골프 잘 치는 분들 진짜 잘 치던데 왜 못 뛸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자 선수들이 한번 그 티샷을 치면은 제가 알기로는 300야드 좀 넘게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4홀이라고 칩시다. 파4홀이면은 4번 만에 군형에다가 넣으면은 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점수 제로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4번 만에 넣어야 되는 파4 홀에서 3번 만에 넣으면 버디인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음수로 갈수록 더 잘하는 새끼예요. 그래서 보통 뭐 한 라운드가 18번 홀까지거든요. 그래서 18라운드를 뛰는데 버디를 한 10번을 쳐해가지고 10 언더파를 치면 존나 잘 치는 새끼야. 그러면 여자들이 왜 이걸 못 뛰냐면 파4 홀이면은 거리가 한 650야드 이래버리는 거야. 650야드야. 처음 치는 데부터 9년까지의 거리가. 그러면 남자 선수들이 한 번 치면 반까지 가. 2번 치면은 그 공 근처로 가. 3번째 퍼팅 툭 쳐서 넣으면 버디, 못 넣으면 파 되는 거야. 근데 여자는 300야드 넘게를 못 치는 거야. 이거 티샷을. 250밖에 못 쳐. 그러니까 2번 쳐서 그 버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거리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미셸 리 같이 피지컬이 좋아서 남자들처럼 2번 만에 파4홀에 군형 근처에다가 올릴 수 있는 여자들만 거기를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골프는 근육 많으면 불리하긴 함. 뭐 장단점이 있겠는데 NFL 선수들 골프 치는 거 유튜브 쇼츠 한번 찾아보세요. 태어나서 처음 치는 새끼인데 맞았다 하면 350야드 날라가. 근육이 많으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은 사실 근육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사태가 일어났던 게 이제 테니스예요. 테니스가 정말 컸어요. 이게 가장 처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니스 쪽에서 이쪽 일이 좀 커지게 된 발단이 뭐였냐면은 어떤 남자 테니스 레전드가 공식적인 인터뷰 자리에서 그 당시에 여자 중에서 테니스를 가장 잘 쳤던 세레나 윌리엄스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랑 싸운 저요. 대충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여자 테니스 선수 이제 역대 최고의 선수죠. 우승도 정말 많이 했고. 근데 이분도 상금 문제로 징징 되셨어요. 뭐냐면은 테니스도 역시 남자 대회는 여자 출전이 가능합니다. 여자 대회는 남자가 출전을 못하고 심지어 이분도 아주 어렸을 때 남자 대회를 도전했던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주 밥한테 개처 발린 다음에 그냥 꿈을 접으셨어요. 어쨌든 그런데 뭐 호주 오픈이라든지 US 오픈이라든지 윈블던이라든지 이렇게 테니스도 이제 메이저 4개 대회가 있죠.
그 대회들의 상금이 어마무시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탑 랭커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테니스는 진짜 라운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을 정말 많이 벌어요. 뭐 32강 들어갔을 때 1,000만 원, 16강 들어가면은 뭐 5천만 원, 8강 들어가면은 막 3억 막 이런 식으로 막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근데 이분이 왜 남자 대회하고 여자 대회하고 상금이 다르냐 이건 거예요. 상금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남자 대회가 관중이 더 많으니까, 시청률이 더 높으니까, 스폰서가 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야, 넌 남자니까 돈 더 줄게. 이게 될 리가 없잖아. 프로의 세계에서. 경제는 차가워요, 여러분. 교촌 치킨은 따뜻하지만 그걸 내는 돈은 차가운 겁니다. 그러니까 테니스 업계도 너무 당연하지만 남자 대회가 매출이 더 높으니까 남자 선수들의 돈을 더 많이 주는 거겠죠. 근데 샤라포바하고 세레나 윌리엄스를 위시로 해서 여자 선수들이 불만을 품고 5대5로 받자 이런 움직임이 났고요. 그 중에서 이제 남자 선수 중에 조코비치가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현합니다. 야, 여자는 3라운드 뛰지. 남자는 5라운드 뛰어. 야, 여자 테니스 1시간 반, 2시간 걸리지. 야, 남자는 3시간씩 걸려. 야, 그리고 여자 테니스 시청률 이만큼이지. 남자는 이만큼이야. 관중 여자 이만큼 오지. 남자는 이만큼이야. 근데 어떻게 돈을 똑같이 받음? 이 얘기했다가 이제 안티 존나 생기고 욕 뒤지게 먹고 사과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적응하세요, 여러분. 여기 적응 못 하시겠으면 화성으로 가든가. 지구가 지금 이래. 이런 와중에 어떤 테니스 유명한 뭐 코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공식 석상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세레나 윌리엄스는 남자 선수로 치면은 랭킹 800위권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 1명하고 여자 2명이 패널로 있는 어느 뉴스 같은 데 나갑니다. 거기서 앞에 있는 여자분들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 왜 그런 말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fact! 사실인디? 알고 봤더니 앞에 있는 기자가 물어봤어. 세레나 윌리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역사상 최고의 여자 테니스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자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선수, 여성 선수 아니고 선수. 그래서 그분도 약간 기싸움에 들어가고 싶었나봐. 그래서 세레나 여자로서 정말 잘하긴 하는데 남자면 800위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도 그냥 참지 그걸 또 기싸움을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서 이제 혼납니다. 사과하실 생각 없냐? 사과를 왜 합니까? 그게 진짜인데. 나는 진짜 세레나 윌리엄스를 좋아하고 정말 위대한 선수라고 생각한다. 근데 남자 선수였으면은 한 800위권 정도 될 거다. 내 생각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너무 화제가 되니까 세레나 윌리엄스가 이제 어느 토크쇼에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 나가서 이제 질문을 받게 되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러니까 세레나가 그럽니다. 제가 만약에 조코비치하고 테니스를 친다면 3분에서 5분 정도면 제가 질 거예요. 남자 테니스와 여자 테니스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제발 저는 남자랑 뛰고 싶지 않으니까, 남자랑 테니스 치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괜히 세레나만 곤란해졌잖아. 나도 약간 그런 일이 있었어. 어렸을 때 옆반에 싸움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 태권도 선수였어. 근데 내가 그냥 우리 반에서 운이 좋게 내가 우리 반 짱이었어 지금. 근데 내 친구들이 갑자기 야 근데 흑자가 옆반 그 태권도 이길 것 같지 않냐? 야 걔 태권도 선수잖아. 걔 못 이겨. 나 아무리 생각해도 흑자가 이길 것 같은데. 조용히 해 이 X야! 조용히 좀 해 이씨. 세레나 윌리엄스가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또 제 뇌내 망상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그 남자랑 여자랑 테니스 친 뭐 이런 걸 좀 찾아봤어요. 남녀 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용대 선수 때문에 우린 잘 알죠. 그 남녀 복식 배드민턴도 있잖아요. 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잘 칩니다. 물론 남자 선수들이 더 잘 치긴 하는데 여자 선수들이 영 못 따라오진 않아요. 근데 남녀 복식 테니스를 보면요, 여자 선수들이 남자 선수의 서브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아예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세레나 윌리엄스가 피지컬이 저렇게 대단하잖아요. 근데 미국 국가대표로 올림픽도 나가고 했었거든요. 복식 이런 거. 남자 선수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세레나가 하이파이브를 이렇게 해야 돼. 세레나도 키가 170 몇인데 남자 선수는 한 2m 되나봐. 누군지도 모르겠어. 로딕이었던 것 같아. 아마 미국이니까. 그리고 앤디 로딕이 이제 불꽃 서브로 유명합니다. 로딕이 서브 하나로 세계 랭킹 1등까지 찍어본 새끼거든요. 이거 받으면 네가 이기는 거고 이거 못 받으면 내가 이기는 거다. 그냥 서브 원툴이야 이 새끼는.
그래가지고 서브를 하는데 진짜 이 새끼는 서브 한 3개 넣고 채 바꿔야 될 것 같아. 채가 찢어질 것 같아.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진짜. 야, 저 공이 안 터지는 것도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서브를 세려 박아버리는데, 테니스 서브가 아마 200km 정도 나오죠? 저는 물론 이제 조그만한 화면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이 안 보여. 아, 뭐 보여야 받을 거 아니야. 공이 안 보인다니까. 그냥 펑! 음은 레딕이 내는 소리고요. 퐁은 내 코트에 박히는 소리입니다. 펑! 50 love, 펑! 30 love, 펑! 40 love. 아, 펑이 형! 살살 좀 넣어. 그래가지고 세레나하고 로딕하고 같이 경기를 하는데 상대팀은 내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여자 선수인데 멘탈이 나가 있어. 일단 처음에는 약간 이런 신용이라도 합니다. 뭐 돌릴 거 없냐? 테니스 선수들이 뭔가 그 테니스 받을 때 약간 이러고 있죠. 펑! 펑! 이렇게 되니까 얘가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펑! 받을 생각도 안 해. 이게 무슨 게임이냐고. 스타로 치면은 사드론만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여자 선수들은 피지컬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사드론 러시를. 아무튼 그래서 서브권이 넘어가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세레나도 못 봐도 어차피. 아마도 이제 옛날에 테니스가 생겼을 때는 테니스가 되게 고급 스포츠였지 않습니까? 테니스는 왜 고급 스포츠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꽤 큰 공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 공간에 잘 정돈된 잔디, 평평한 바닥에서 해야 돼.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부자겠죠. 옛날에는 뭐 클레이 코트라 그래서 흙 바닥에서 치는 것도 있긴 합니다. 두 번째, 볼보이가 있어야 돼요. 라켓도 비싸고. 그러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이 좀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귀족들의 스포츠였으니까 좀 이렇게 좀 고만고만한 분들이 좀 부자인데 땀 좀 흘리면서 운동 좀 하고 싶다, 나 건강하다, 요런 느낌. 뭐 남자로 치면은 한 175에 한 68에서 70kg쯤 나가는 분들이 이렇게 치고 놀았다면은 이게 프로 스포츠화가 되면서 테니스가 키가 큰 게 유리하네, 서브가 개세니까, 팔이 긴 게 유리하네, 체력이 좋은 게 유리하네, 이러면서 테니스에 특화된 선수들이 점점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선수들의 피지컬이 보통 190cm가 넘고 윙스팬 2m가 넘어가는 괴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자 선수들하고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거죠. 제가 남녀 피지컬 차이에서 되게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비슷한 체급일 때는 운동 능력에서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로스핏 같은 걸 보면은 70kg급 정도 나가는 여자 크로스피터들은 남자 70kg쯤 나가는 크로스피터들하고 그렇게 큰 차이까지는 안 나요. 물론 차이 납니다. 근데 어디서 진짜 큰 차이가 나냐면 키가 아주 커질 때. 예를 들어서 NBA 선수 중에 2m 10cm인데 존나 잘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자 2m가 되면은 존나 잘 뛰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차이가 되게 커. 그래서 남자 테니스 선수가 190 몇 cm여도 아주 잘 뛰어다니는데 여자 테니스 선수가 170, 180이 되면은 좀 무뎌져요. 샤라포바도 키가 180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남자 선수들 같은 민첩성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저도 이제 테니스도 저도 이제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 저도 어디서 제가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주워 듣는 걸로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니스의 인기가 이제 없어져 간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국가 대항전 같은 거를 볼 때 막 우리 민족의 우수성, 우리 국가의 우수성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거의 그냥 돈하고 비례합니다. 아주. 예를 들어서 일본이 생활체육에 전념을 했을 때, 우리가 88 올림픽 유치를 하면서 우리가 엘리트 체육에 몰빵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훨씬 잘했고요. 이제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20년 하면서 이제 국뽕을 운동으로도 좀 채워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도쿄 올림픽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고, 그 뒤로는 이제 일본이 우리를 앞서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돈을 갖다 박으면 스포츠는 성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주 높은 수준의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것도 축구가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되게 당연한 겁니다. 요즘 NBA도 왜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냐? 돈이 많이 되니까, 좋은 선수들이 많이 생기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중국 축구는요. 이건 이천수 형님이 이제 말을 해준 건데, 중국 축구가 돈을 많이 때려박아도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계속 성인한테만 돈을 박는데요. 유소년 선수들을 해외 유명한 곳에 이렇게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 이런 선수들이 해외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물론 아버지도 계시고 뭐 하지만. 근데 중국 특성상 유명한 선생을 중국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 와중에 막 배나라 콩나라가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그게 많이 어렵대. 그리고 이제 성인 리그한테만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라는 게 뭐냐? 결국은 이름값은 높은데 이제는 나이를 많이 먹은 베테랑 옛날 잘했던 선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팀에 막 누가 샤샤가 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광고만 오지게 때리고 축구 보러 오세요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스템이 좀 힘들다는 거. 그래서 이제 테니스 인기 이제 하락 이런 게 뭐냐면 돈 때문이에요. 돈. 아니 조코비치, 페더러, 뭐 나달 돈 엄청 많이 버는데요. 그래서 르브론보다 더 벌어? 그럼 여러분 얘기하겠죠. 페더러는 비슷하게 벌어요. 오케이. 페더러하고 르브론은 비슷하게 법니다. 자, 그럼 농구 선수 랭킹 20등이 내가 연봉이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재 400억 이상. 농구 그 팀한테 받는 연봉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좀 더 올라갈 거예요, 곧 있으면. 여러분 테니스 선수 랭킹 20등이 얼마 벌어요? 저도 잘은 몰라요. 아마 100억도 못 벌 것 같습니다. 테니스는 돈이 안 되는 게 맞아요. 페더러가 많이 버는 거지. 조코비치가 많이 버는 거고 나달이 많이 버는 거고 그 세 명만 많이 벌어. 근데 NBA는 맥시멈 연봉 제도라는 게 있어요. 셀러리 캡이 정해져 있어서 맥시멈 연봉이 상한선하고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마치 NBA 선수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도 못 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농구를 제일 잘하는 애의 연봉하고 농구를 한 2, 30등 정도로 잘하는 애의 연봉이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승팀에 제일 잘하는 선수도 맥시멈 연봉 정해진 걸 받아야 되고 꼴찌팀에 제일 잘하는 그 선수도 맥시멈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 둘이 연봉이 같아. NBA에서 셀러리 캡을 빡빡하게 셀러리 캡 제도를 한다고 했을 때 반대 의견이 되게 많았고 선수 노조 반대도 있고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재능이 많은 운동선수들이 엄청 몰리고 있고 요새는 NFL보다 NBA 쪽으로 더 가고 싶어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다가 전달을 드렸는데 테니스 좋아하는 분들이 막 엄청 화를 내는 분들이 몇몇 있더라고. 많지는 않았고요. 나달 얼마나 돈 많이 버는 줄 아냐 막 이러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니스는 성적이 나와야 돈을 많이 버는 거고 NBA는 우승을 못해도 8848 해도 어차피 연봉을 높게 받아요. 그리고 NBA가 선수 노조 파업 이런 것도 많이 거치면서 해낸 게 바로 보험 같은 걸 들어주는 겁니다. NBA 선수들이 호미 문화가 특히 좀 심합니다. 뭐 미식축구 같은 데도 있겠지만 NBA가 진짜 많이 심해요. 그래서 NBA로 선수 한 명이 성공을 하면은 그 밑에 20명, 30명, 사촌 에 우리 옆집까지 다 먹여 살리는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도 좀 존재를 한대요. 그래서 선수들이 연봉을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막 100억, 200억씩 받는데도 세금 일단 40% 날아가지. 에이전트한테 5% 정도 줘야 되지. 뭐 이것저것 뭐 지도 좀 쓰고 하다 보면은 막 2, 30명 먹여 살리다 보면 이 선수가 돈이 없는 거야. 그리고 본인도 좀 사치를 하고. NBA 잘 나가는 선수들은 자신감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다음 시즌에도 최고야. 다음 시즌에도 최고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막 사는 선수들이 많아서 돈을 막 다 써버리는 거야. 어차피 삼촌이 다 가져갈 거 내가 다 쓰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특히 이제 유명한 게 앨런 아이버슨 같은 선수가 연봉을 최고 연봉으로 막 10년씩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파산을 해버려.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럴까봐 NBA에서는 협회에서는 선수들의 연봉을 삥땅을 쳐놓습니다. 한 10% 정도. 그리고 그 삥땅 쳐놓은 돈을 이 선수가 은퇴하자마자 일시불로 좀 많이 줄 수도 있고 뭐 분할로 줄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연금을 줍니다. 국민연금처럼 강제로. 왜냐면 돈 관리를 못하는 흑인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앨런 아이버슨도 파산을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월급이 2억이라고. 한 달에 2억씩 연금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앨런 아이버슨이 그 어디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자기 선수 생활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 하나는 뭐 세븐티식서스에서 뛰었던 거고 이제 팀 리스펙을 한번 해주고 두 번째는 내 연금을 분할로 받는 걸로 선택한 것이다. 뭐 5% 10%만 떼가도 돈의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NBA 선수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김병현 선수도 MLB에서 이제 연금 받으신다고 하죠. 미국이 좀 그런 게 좀 잘 되어 있나 봐요. 저도 잘은 모르겠고. 근데 이제 뭐 세금도 많이 띄겠죠. 다 명함이 있는 거지. 우리나라가 그럼 세금을 적게 띄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금을 좀 많이 떼는 편이고 아마 최고 세금 라인이 우리나라도 42%인가 그럴 겁니다. 38%에서 4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세금 되게 많이 떼요. 이재용 이런 사람들 세금 아마 어마무시하게 뗄 겁니다. 내가 만약에 부자라면 조금 화날지도 내가 100억을 벌었는데 42억을 세금으로 내야 돼. 심지어 여기가 유럽도 아닌데 내가 스위스에서 살면은 이해를 하겠어. 내가 스위스에서 살면 100억 벌면 50억 내겠어. 스위스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에. 근데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이 휴전 국가에서 살고 있는데 42억을 떼면은 조금 화날 것 같기도 해. 어쨌든 그래서 테니스의 인기가 좀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자 테니스가 왜 인기가 떨어졌죠? 여자 테니스는 힝기스라는 슈퍼스타가 있었고요. 그 뒤로 그 러시아 그 테니스 스타, 그다음에 샤라포바가 있었고, 그 미녀 계보가 있어요. 사실 그분들 때문에 인기가 많아졌어. 그래서 예전에 한때 여자 테니스 업계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왜 여자 테니스 선수들이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경기를 해야 되냐. 여자 골퍼들, 그다음에 여자 테니스 선수들은 치마를 입어야 돼요. 그게 그 룰이에요, 룰. 그래서 다르게 입으면은 경기를 못 해. 그러니까 축구 유니폼 입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여자 선수들이 그게 불편하다고 내 속옷 보이는 것도 신경 쓰이고 이러면서 이제 막 거부를 했던 적이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것 때문에 보는 건데 예쁜 여자를 보고 싶은 거는 되게 순수한 본능이에요. 심지어 남녀 모두. 여자도 예쁜 여자를 보고 싶어 하고 남자도 예쁜 여자를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쁜 옷을 입은 예쁜 여자를 보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본능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테니스만 존나 잘 치는 괴물 새끼를 보고 싶으면은 테니스장에 르브론 제임스만 있으면 돼. 자이언 윌리엄스 같은 애들만 있으면 돼. 그냥 우와 하면서 막 테니스 막 한 경기에 3개씩 터트려 먹고 테니스 채 부셔 먹고 막 이런 새끼들 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가 있어. 또 하나는 예쁜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어. 그러면 존나 테니스를 잘 치는 새끼들을 보고 싶다. 이거는 뭐 로딕, 뭐 조코비치, 나달, 페더러 이 사람들이 충족을 시켜주잖아. 그러면 여자 테니스를 볼 때는 이 마음하고 다른 마음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사실 셀링 포인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좀 잘 지키는 힝기스나 샤라포바 같은 선수들 때문에 여자 테니스의 인기가 올라가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 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돈을 더 벌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사실 윈윈이거든요. 근데 몇몇 여자 테니스 선수들 중에서 샤라포바를 되게 좀 뭐라고 하면서 힝기스를 되게 뭐라고 하면서 알프스로 돌아가라 막 이러면서 막 짧은 치마를 입고 예뻐 보이려고 하는 여자 선수들을 보면서 너 운동선수 맞냐 막 이러면서 막 안 입고 있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걔는 지가 왜 돈을 많이 버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이거는 근데 여성 한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야구에도 이제 외모를 좀 치장하는 분들이 몇몇이 나타났더라고요. 우리나라 농구 선수들, 배구 선수들 중에서도 외모를 좀 치장하는 남자 선수들이 좀 나타났고 그분들을 좀 안 입곱게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운동선수가 운동이나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근데 그 선수들이 등장하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되게 많이 없어진 오빠 부대가 조금 생겼거든요. 그럼 관중들이 많아지면 그 잘생긴 선수뿐만 아니라 지새끼 연봉도 오르는 거거든. 근데 그걸 안 입곱게 본다는 거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머리를 좀 못 쓰신 게 아닌가. 아니 야구는 존나 잘해. 근데 필드에 20명이 전부 유희관이야. 근데 야구 실력은 지금보다 한 티어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자. 인기가 더 있어질까 없어질까? 인기가 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야구 수준이 한 티어가 내려가. 더 이상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못해. 금메달도 못 따. WBC에서 금메달 못 따. 대신에 야구 선수 전원이 오타니 같이 생겼어. 우리나라 야구의 인기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너무 자명하잖아 이거는.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차은우 같은 사람이 한 명이 나와. 어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여자니까 예뻐야 돼라고 차별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예쁘고 잘생기고 멋진 거는 돈이 됩니다. 돈이. 이거를 부정한다는 거는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패션 모델들도 부정한다는 거예요. 패션 모델들은 왜 돈 많이 벌어요? 걔들 멋있고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그래서 원래 그 란제리 풋볼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게 이제 여자 풋볼 선수들인데 란제리만 입고 해요. 구글에 찾아보시면은 아주 좋은 장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보통 사람들이 아우 저 새끼는 기본기가 어떻네. 쟤는 저걸 지금 제가 운동 선수냐 이러면서 욕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좀 덜 할까요? 좀 덜 하긴 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실력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죠. 어떤 여자 축구 선수가 나는 왜 메시만큼 돈을 안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그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메시하고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 선수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저 솔직히 얘기해서 욕 먹을 것 같은데 소신 발언할게요. 만약에 20대 중후반의 흑자일스한테 그 여자 축구 선수 마크하라고 하면은 저 그 선수 골 한 골도 못 넣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나름대로 그래 수비 좀 하던 동호회 축구인이었거든요. 달리기도 존나 빠르고 힘도 꽤 셌고 공도 못 잡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자기 축구 선수 출신인데 하면서 몇몇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도 중고등학교 때 여자 팀하고 친선 경기를 한대요.
보통 여자팀에서 그 요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여자 팀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훈련 맞상대, 스파링 상대가 좀 부족해서 남자 팀한테 보통 연습을 같이 해달라고 하고 보통 중고등학교 팀하고 이렇게 좀 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붙을 때마다 항상 감독님이 애들 모아놓고 야 살살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도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자 축구, 농구, 뭐 테니스, 뭐 골프든 뭐든 협회장이 된다고 쳐요. 그럼 저라면은 일단 복장을 되게 예쁘게 바꿀 것 같아요. 바로 그 샤넬이나 후라다 이런데 어떻게 해서든 좀 미팅해서 싹싹 빌어가지고 유니폼 좀 우리 좀 예쁘게 좀 해달라 해서 유니폼 예쁘게 바꾸고 여자 선수들 경기 들어가기 전에 전원 메이크업 할 수 있게 메이크업 팀 다 협회에서 다 저거 해주고 만약에 뭐 실력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온다 쳐. 그러면은 뭐 솔직히 예쁜 선수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 뭐 이런 데 좀 나와서 뭐 이래저래 돌려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우리 이렇게 예쁜데 안 볼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게 이걸로 이제 인기가 많아진 선수들이 보통 인기 취합니다. 그 스타병이라고 하죠. 연예인들한테 많이 온다는 그 연예인병이라는 게 와요. 그 이효리 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죠. 자기도 왔었고 주변에 온 사람들도 많이 봤고 문제가 이제 여자 운동선수들이 이 외모로 뜨고 나면은 그게 좀 잘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배구가 이제 외모 홍보가 좀 잘 돼서 인기가 되게 많아졌죠.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한때 남자 배구보다도 인기가 더 많아졌던 이유가 김연경, 두 번째는 예쁨, 이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걸로 뜬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훈련 좀 도망 다니고 연예인들 대시 들어오면은 막 좀 만나보고 좀 오빠가 만나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 9위 라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좀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지금 남자 배구보다도 인기가 더 많은데 이러면서 막 감독님한테 감독님 오늘 야간 훈련 제끼죠? 애들 다 힘들어하는데 막 이 지랄이 돼버린다는 거야. 똑같아 결국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아. 그래서 그것도 있었어요. 여자 비치발리볼 선수들이 또 자기들 왜 이렇게 옷을 다 짧게 입냐 불편하다 해가지고 옷 바꿔 입고 막 이런 문제가 좀 생겼거든. 아니 비치발리볼이니까 수영복처럼 생긴 걸 입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가서 배구를 해. 아니 왜 배구하고 비치발리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약간 마이너 버전이거든요. 사실 배구가 아카이누면 비치발리볼이 에이스란 말이야. 약간 상하 관계예요. 그 배구 선수 하다가 조금 이렇게 성적이 부진한 분들이 비치발리볼 하러 많이 가. 원래 그래. 배구 선수 하다가 은퇴하고 비치발리볼 가기도 하고.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 왜 그러냐면 비치발리볼은 그 정체성이 있으니까. 정체성이 뭐예요? 해변에서 수영복 입고 하는 게 비치발리볼이잖아. 근데 그게 불편하다 그러면은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지. 야, 그럼 아이스하키도 그냥 땅에서 해. 불편하니까. 수영도 불편하니까 그냥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자.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할 때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복을 입고 비치발리볼을 하다가 공 살리려고 다이빙을 하다 보니까 모래에 쓸려서 상처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복장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예전부터 레깅스를 좋아했습니다. 레깅스로 바꾸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복장이 너무 짧고 불편한 거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논란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그냥 유도리가 없냐 사람들이. 나도 개인적으로 수영복보다 레깅스를 선호해요. 저는 레누 발리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 한때 그 전신 수영복 나왔던 거 아시죠? 그 기록이 단축이 많이 돼서 그때 기록이 이제 다 삭제됐잖아요. 뭐 없어진 이유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하는데 남자 수영 그 시청률이 존나게 떨어졌어요. 그 남자 수영은 사실 또 몸 보는 맛이 또 있단 말이야. 아니 나도 봐. 와, 저 새끼는 씨발 어깨 어떻게 저렇게 넓지? 복근 미쳤네 이러면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자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야. 결국 프로는 상품화인데 내가 하는 플레이를 파는 건데 내가 하는 플레이를 눈으로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게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